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1, 2, 3, 4, 5, 6, 7, 8, 9 수의 비밀 중국의 소강절 선생 오늘은 3편째로 자손이 역적의 멸문지화와 집안이 풍지박산 날 일이 뻔하니 백방으로 구명할 길을 찾았으나 달리 방법이 없다가 오대손부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막 달리다시피 하여 옛날 양반들은요 안 달렸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뭐 죽지 살기로 막 달리다시피 하여 형조 판서의 집에 당도했고 소강절 선생의 유품을 가지고 가서 판서를 뵙고자 청하니 형조 상서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미 작고하신 지 오래되었으나 그 명망은 대단히 높은 대정치가요 대단했습니다. 문장가이자 주역에 달통하여 천지우주에 돌아가는 길흉 화복의 이치를 꿰던 분의 선물 유품을 방 안에 앉아서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당에 나가 돗자리까지 깔게 하고 한쪽 무릎을 딱 꿇고서 양반들은 그렇게 했죠. 그 유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기침을 했는가? 내 관심법 앞에서가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웬일인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유품을 받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방금 앉아있던 사랑채가 그대로 폭삭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여기서 중국의 그 판서들의 사랑채는요 우리나라 이 궁궐로 생각하시면은 보다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그 대들보는 그냥 깔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중국 사랑채는 한국 집과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대하잖아요. 한국 집과는 이 경복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해서 어쨌든 폭삭 내려앉는 순간 깜짝 놀라 일단 함을 급히 열어보니 함 속에는 글자가 쓰인 하얀 창호지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재빨리 탁 펼쳐서 보니 형조 내가 대들보에 깔려 죽을 것을 살려주니 나의 오대손을 구해달라. 응? 활려 앞량사 구와 오대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형조 판서는 재수사를 명하여 소 선생 오대손의 무죄를 가려냈고 오대손은 생명과 가문을 보전하게 됐지요. 다 이게 부처님 뜻입니다. 선천상수학의 원리를 해석이 난해한 주역의 이치와 연결하여서 매화역수라는 독특한 수리역학을 개발하였으니 숫자를 통해 우주와 세상의 이치를 보고 통달한 소강절 선생은 후손의 운명은 물론 그에 얽힌 그 운수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기적을 넘어 도인이나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물의 이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고 고대 서양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피타고라스는 알아도 동양의 더 위대하신 소강절 선생은 잘 모르죠. 어쨌든 알면 보이는 것이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지혜의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내 연등 올리시고 윤석열 천일 기도 초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촛불.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 한때 윤 대통령의 초들이 정말 네. 환하게 밝혀졌는데 네. 우리 시청자 대들보 떨어지는 여러분들, 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여름에 초를 키면 너무 더위에 지칠까 봐서 초를 안 키시는 건지. 꽃놀이 가셨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등은 많이 달아주십니다만은 네. 초의 힘이 약간 이 약한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짠하네요. 네. 윤석열 짠해요. 대통령. 뭐. 예. 네. 자, 어제 방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등판할 것이다. 몸을 풀고 있다. 네. 아마 추경호 후보와 유영아 후보 간의 경선에서 유영아 후보가 이겼을 경우에는 네. 극적으로 박근혜 등판이 예상되죠. 네. 그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좀 분석 좀 해달라. 네. 그 의뢰가 들어왔고 아마 법주님께서 아마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특히 또 이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관계에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우리 시청자 네. 궁금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요. 토생금 하면 아랫사람인데 대단히 뛰어난 배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연에 들어와서는 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 병호합, 원, 두 명의 박근혜와 두 명의 남자. 이렇게. 박근혜와 사랑하는 남녀간에는 이수일의 심순애의이지만 이거는 아랫사람으로 인물을 배출해내는 거니까 인물을. 자, 그렇다면 박근혜와 두 남자 하면은 유영하와 김부겸? 아니면 10곡에 20곡에 유영하와 장동혁? 아니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 한 그러면 번 더 일단 박근혜와 두 남자. 김부겸이 유영하가 허락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했으니까 김부겸. 그리고 유영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 접근을 알려져 있으니까 유영하. 이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오늘 뭐 두 사람에 대한 뭔가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떠오르는 장풍 휙. 떠오르는 휙.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여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몇 번 배웠습니다. 이렇게 좀 멀고도 가까운 발치에서 가깝게는 있지만 그분이 저를 모르니까 멀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회장님은 그때 딱 저기에 그 빨간 스카프 메고 저희가 쓰는 그 신문사에 그때만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참 아름다웠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때 빨간색 스카프가 멋지셨는지 회장님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나게 되면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우리 월강사 법주님은 기억하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곳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양력 제사를 모셨잖아요. 네. 그 당시 청와대 민정 그래 맞아. 다녀가기도 했는데 그거 다 보고를 했는데 모를 리가 없지. 그렇다 CD를 구워갖고 다 청와대 보고 했죠. 네, 응. 대통령께서 가져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진짜 했나 안 했나? 잘하고 계셔. 그리고 밖에서 그때 밖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예. 마당에서. 네. 진짜 그렇다 진짜. 박근혜 그때 모를 리가 없지. 바람 불어서 내 머리 확 날린 것도 다 보셨네. 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리라고 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네. 존경하는 박근혜 우리 선덕여왕의 여왕마마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촉삭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 있잖아요 박사님. 종교인들은요 의도적으로도 무게감을 갖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의도적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서 우리 폼생폼사 여러분
가볍게 생각됐다면 잠시 죄송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를 이렇게 뒤다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물질의 유물론 과학에서는 물질의 초극 미세라 여겨지는 양자 물리학, 얼마 전에 엄청 시끄러웠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저도 양자 물리학을 이렇게 찾아보았고 과학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마음작용, 응? 마음작용,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의 세계, 무의식 영역도 포함된다고 보는 유식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양의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니 서양의 과학을 물질적 논리관이라 한다면 동양의 음양오행론은 서로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 논리로 이렇게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 논리로 이러한 우주관은 동양인의 존재론과 윤리의식을 대단하죠. 윤리의식을 포함한 운명론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고로 유물론적 분야만을 이렇게 다루면 과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다룬다 하여 저쪽 종교에서 우리를 갖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치부한다면 그것은 반쪽도 안 되는 과학이니 그런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서 계속 어려운 얘기만 쓰여 있더라고요, 박사님.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쓰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아이 그래 그럼 고로 그냥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하여 고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대해 이해하려다가 책을 이렇게 접고 이러니 저러니 어려운 얘기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양자 물리학이니 뭐 양자 역학이니 뭐 이런 거 어렵고 듣도 못한 얘기를 하지 말고 다시 되돌아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농자 천하지 대본의 새마을 운동처럼 새싹이 피어날 계절을 미리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과 같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불확실성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용기를 갖도록 이는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규결됐고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운기에서 우리가 그 어떤 신상의 변화가 오거나 또 이렇게 조직이 와야 되거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조직이 와야 될 수가 있는데 그 명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그분은 팔자 자체에서 그 조상님의 기운 그거를 명리에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거나 담벼락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은 조직이 와야 되고 관을 치는 명예로운 기운이 식상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거 그것이 또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오면은요 뼈에 박혀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명예로움이 날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치에 우리의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 있을 때 조금씩 나눠줘라. 또 도로 먹을 우물에 침 뱉지 마라. 그리고 어려움도 3년이요 행복함도 3년이니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후다닥 등 돌리지 마라. 우리가 그거를 배신이라고 하죠. 그 배신 행위를 너무 이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걸 철새라고 제가 표현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운세의 흐름에서 개개인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바란다 하죠. 바란다.
변화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등에 정말 칼을 꽂지 않고 조금 서운하게 했다면 그거는 이해와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먼 미래에서 보면요. 그것도 투자입니다. 꼭 여러분 투자가 꼭 돈만 투자하고 내가 장학금을 주는 게 투자 같죠? 남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어도 남이 조금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도 조금은 기다려주고 참아줄 줄 알면요. 그것도 일종의 인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흘러서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우리 보수 진영이 아닌 사람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선덕 여왕에 비교하면서 여왕마마라고 표현했다고 저 여자 약간 이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요. 신라시대에 태어나서 선덕 여왕이 저는 이렇게 윤회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성씨는 본의 아니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포용히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운세가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뭐 보수가 진보가 보수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의 운세가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을 이해를 하게 되면요. 아시겠죠?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이리왈 저리왈 과학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무슨 과학 EBS 방송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농자 천하지 대본 새마을 운동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풍파를 겪지 않게 살려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부처님,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초파일날 등좀 다시고 그 다음에 등 달기 싫으면은 약속을 좀 잘 지키시고 이간질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기 또 남의 거 그냥 공연히 탐내지 말고 이런 몇 가지 굉장히 쉬운 거만 고치면 여러분들도 화이트 칼라가 머지않아 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리관이 있는 것처럼 네 박사님 말이 제가 또 혼자만 이렇게 길게 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52년생 자 이 자리를 빌어 아니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에 관한 이 두 남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저희들이 조합했습니다만은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김부겸, 유영아 또 유영아, 박지만 저는 갑자기 유영아, 박세현 이번에 휴가 나왔죠. 저는 갑자기 동력 동자 가 떠오르는데 신동 뒤에가 뭐일까요? 신동엽이요? 요즘 개그 프로 보시나? 저는 갑자기 방송에 신동엽 좋아한다고 그러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박사님 저는 신동 요게 누굴까? 저는 우리 신동욱 박사님 엄마가 우기야 이랬죠. 우리 아가 우 이렇게 안 했나? 우가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사람 동우가는 안 하시고 우가 그러시대. 그렇죠. 우가 그 연산군이한테 용화 했듯이 용화. 우가 그래가지고 예. 동네 사람들 내 이름이 우가로 알아 우가. 우가. 동우가 모르고 우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우가로 알아 우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동욱 박사님을 상당히 가족으로서 사랑을 할 텐데 그래도 워낙 윤리관이 세시고 표현을 안 하시고 표현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동욱 박사님이 우리 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듯이 마음의 내심에는 늘 동생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에서는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비껴가는 얘기지만 박사님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다니고 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문가에서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냐 신동욱은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냐 어? 그 신동욱 박사님한테 조그만 저 박근혜 대통령 현역에 계실 때 좀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조금 좀 밀어주지도 않아도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조금 이끌어주면 어떨까. 저 불쌍한 사람 참 젊은 사람이 저렇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공주님 손잡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도 이 카메라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보자 하는 사람도 없이 참 이리저리 뛰고 다니고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참 애잔해 하는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영하는 한 남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옆에 있는 분 그분은 금배지니까 뭐요 금조기업이네. 그리고 한 남자는 참 개밥의 도토리 신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요 개밥의 도토리는 옛날에 대원군도 그랬고 주원장 있죠. 주원장도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개밥의 도토리였어요. 박사님 실망하실 거 없어요. 아니 주원장 더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모태동 중국말로 어떡하지 모주석 모태동도 얼마나 개밥의 도토리하고 거기 모태동은 또 죽음을 얼마나 수없이 당했었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4월 초파일 기념으로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저 박사님을 신동욱 박사님을 위해서 월강사에 좀 연동도 좀 많이 밝혀주시고 능력이 되신 분이 어려우신 분은 말고요. 어? 능력이 되시면 등 좀 밝혀주시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에 있는 우리 신 박사님은 빨리 집을 사서 좀 이 카메라 장비도 좀 착 들여놓고 집에 자택에 들어가시면 좀 편하게 씻을 수 있게 따신 물 나오는데 좀 그렇게 환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애써주셔서 이렇게 축복 좀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일종의 조금 그런 마음의 말씀을 드려봤네요. 왜? 신동욱 박사님도 만만치 않은 집이십니다. 여기 무신, 갑인입니다. 이거 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거 고구려 때 또 고려 때 고구려까지 얘기 안 해도 고려 때 아니 신순겸 있잖아요. 유명한 분 대단히 물론 조선시대 사육신도 있지만 거실로 올라가서 또 김유신도 있지만 고려 때 신순겸 장군의 직방 대대대대대 손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협심 있고 의리 있고 애국심 있는 무인의 장군의 집안입니다. 저 우리 신동욱 박사님은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지금 갑자기 지금 박근혜와 두 남자의 유영아 의원과 제가 지금 들어갔는데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들어갔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만은 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지난 며칠 안 됐죠.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대구 출장에 있어서 대구 출장 그렇죠. 예. 때 네. 동대구에서 KTX를 타는데 유영아 의원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같이 타야 되는 시간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나는 1호차에 탔고 1호차에 탔고 네. 1호차 13B에 탔고 좌석이 유영아 변호사는 2호차 특등석에 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길은 같아. 거기서 갈라져. 한쪽은 특등석으로, 하나는 이제 일반실로. 갈라져. 네. 그래서 막 타야 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인사 나누기가 그래서 이제 각자 한 분은 유영아 의원은 특등석으로, 네. 저는 일반석으로 이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니까 유영아 의원이 다시 나와야 되니까 네. 특등석에서 그 탔던 대로 나와야 되고 나는 1호차에서 그 라인에 나가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아 그랬구나. 그 부딪혀서 뭐 간단하게 인사만 나누고 네. 헤어졌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이 박근혜와 두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 법주님이 하시나 보네. 예, 그게 왜냐면 있잖아요, 박사님. 오늘이 병인 청묘
호랑이 날이거든요. 오늘이 병인 호랑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영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어. 아니 지금까지 처음 만났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구만요. 키는 어느 분이 더 커요? 유영아 변호사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유영아 변호사 조금 더 컸고 그래요? 머리숱은 내가 좀 많았고 아, 어우, 음. 박사님 머리숱 너무 많아. 아우, 머리- 얄미워. 머리숱은 내가 좀 더 많았고 머리숱 많아, 얄미워. 그런데 오늘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박사님 얘기하고 괜히 또 초가 윤석열 대통령 초가 이렇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의 뭐 신세 타령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께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전전한테 왜 아 나 오늘 남편이 고기 사온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생선 해물탕 먹고 싶은데 아이 이러는데 남편이 고기를 안 사오고 고기가 없어서 생선밖에 없어서 생선 사왔다고 딱 하는 날 있죠.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네. 유영아 변호사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의 14대 후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려 장절공 신순겸 장군의 35대 손이고 네. 근데 이제 유성룡은 문인이죠. 그렇죠. 예. 그 신순겸 장군은 무인이죠. 네. 그러니까 문무. 이제 유영아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문인에 가깝고 법대 나와서 그렇지.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찍으러 다니니까 무인에 가깝고 노가다. 왜냐면 장비가 아. 장비가 이게 오늘날 옛날로 치면 칼이야 창이고 네. 이거 둘로 메고 다니니까 산천초목 유튜브를 찍어야 우리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동욱 박사님을 개밥의 도토리니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또 신 박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왜 그렇게 신 박사님을 개밥의 도토리야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개밥의 도토리까지는 아니고 개발의 밤톨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 도토리보다 내 급이 위야. 아, 알밤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밤. 예. 개밥이 도토리 예. 개밥에 내가 밤톨 정도는 될 것 같네. 예.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또 장비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인 박사님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절이 있지만 월광사 충정로의 4월 초파일 등 또 더불어 미래 백중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씩이라도 좀 밝혀주시고 이 우리 가련한 윤석열 대통령 초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 내에 부디 건강히 하기를 바라며 오늘은 참 박근혜와 유영하 또 박근혜와 신동욱 또 유영하와 신동욱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말이 네. 되는 게 네, 유영하 변호사는 유성룡 영의정의 네, 후손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할 수 있는 운명이에요. 예. 네, 운명. 네.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고 네, 나는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니까 네, 무인의 후손이니까 나는 그러니까 야전 사령관이 밖에서 멀리 돌아다니며 유튜브 찍으면서 그냥 보호해 주는 거지. 이거 말 되네. 안 되죠. 내가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나는 기질이 무인이기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옛날로 치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로 치면은 비서실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옛날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때 도성지라 불렀지. 도성지. 나는 도성지 역할이 불가능하지. 무인이니까. 도승지는 말 타고 다니면서 칼싸움 정도 하고 다니는 게 내 예. 기질에 맞고. 그 목소리도 또 음. 우렁차시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니까 가까이서 네, 도성지로 역할이 맞지. 네, 네. 꼭딱 떨어지네. 예, 서해 유성룡의 문인 신순겸 장군의 무인 이렇게 우리는 험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실력과 결국은 지혜가 득하여야 넉넉한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가 만들어집니다. 더불어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려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건강하심, 자녀의 정명남님, 자녀 또 여러분 있잖아요. 박종순 어머니 등 시험 합격 발언, 상업 원만, 부동산 매매,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그 부동산 그 엄마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도 정씨 어머니지. 좀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4월 초파일 여러분 가정 내 연등 올리시는 공덕과 윤석열 천일 기도 촛불 발언 올리며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시길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이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예.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청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청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나무관세음보살, 우리가 이 한평생 살다 보면은 아주 엄청 바쁘게 살고 또 뭔가 모르게 쫓기고 산다.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살되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한번 살아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뭔가에 끄달리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화두가 던졌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그냥 살아라. 너무 애쓰지 말고 풀은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자라고 또 꽃은 칭찬 안 해도 아름답게 핀다. 그걸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저 위에서 봤을 때 참 아웅다웅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옥 속에서 산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늘 남하고 비교하고 내가 나야 된다. 내가 특별나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처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 이게 모든 것을 끄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지치고 더 괴로운 거다. 남보다 나야 되고 또 남보다 월등해야 되고 내가 노력 안 하면은 뭔가 모르게 좀 뒤처지는 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아웅다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되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거기에 끄달려서 삶에 끄달려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불안전해진다. 내 삶은 간 곳이 없고 내 이 자신만 아주 그냥 골로 이렇게 고랑탱이에 빠진다. 풀 한 포기처럼 있는 자리에서 한번 살아봐라.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이 세상에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을 느낀도 또 그렇게만 해도 참 남보다는 아주 잘 살진 못해도 이거 행복이 온다. 물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행복한 건 아니고 또
내가 없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욕심을 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고, 오늘 하루 좀 덜 애쓰고 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진짜 자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절대로 남하고 경쟁해서도 안 되고 또 게을러 가지고 뒤쳐서도 안 된다.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계천에서 그 용의 그 흐름에서 그 방생을 좀 했는데요. 그걸 보시고 이 전화가 딱 이리 왔어요. 그래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스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이렇게 방생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일을 했는데 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또 전한길 선생 좀 참 너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빨리 좀 나오시게 하고, 또 우리 신도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좀 행복해지라고 내가 방생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등을 하나 이렇게 광진구에 사시는 분인데 등을 하나 또 이렇게 달아달라고 해서 또 했고, 또 참 이게 이게 지금 저기 화곡동 사시다가 이제 저 성남 쪽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이 아들이 둘이다가 이게 보살님이에요. 근데 원체 이분은 뭐 좀 이 장씨예요. 기가 세가지고 대주는 지금 현역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의 7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보살님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고 내가 이거 보살님 이름으로 먼저 달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데, 이분들은 보면은 아주 아들이 참 효자예요. 그냥 뭐 어머니 어버이날도 또 찾아뵙고 또 수시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 건강 어떠시냐고 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아주 효자인데 첫째 아들은 이제 자손 하나 낳아가지고 뭐 걱정거리 없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주 그냥 그 프리랜서로 아마 이 금융계통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좀 다음 달에 이제 순산하는데 좀 무사하게 좀 낳아달라고 그래 부처님 이제 등을 켰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옛날부터 좀 제가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도 내 방생을 해드리는데 아유 스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냥 등을 좀 이렇게 켜달라 그랬고, 또 이 두 분이 아마 같은 집 식구인데 스님 뭐 등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만 키시지 왜 그렇게 그 두 개를 키시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그 아들은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밝혔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밝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등만 밝혀 놓는 게 아니라 꼭 추고를 합니다. 추고를 하고, 또 아무래도 등만 밝혀 놓으면은 충원이 안 나면은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꼭 추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 이제 살이 왔는데 저 왔는데 보니까 이 의성에서 왔어요. 의성에서 왔는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좀 잘 돼달라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부탁을 안 드렸는데도 그 의성 그 아마 살이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하여튼 한두 번째 가는가 봐. 물론 2000살 빼놓고는 없는데 이제 어제 또 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저기 울산에서 그분은 늘 그냥 스님을 다 걱정을 해요. 애국하는 스님이 그래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살을 이렇게 먹고 또 건강해야 된다. 이래서 또 어제 또 보내왔고 그리고 특이한 게 우리 또 신도분이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님 그 초를 또 이렇게 밝혀달라고 또 여기 좀 보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부적초지 않습니까? 예 초가 아니고. 부적초요. 예 부적초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그 이쪽에 제일 끝에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적초 또 맞고 바로 옆에가 김건희 여사 부적초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가 전한길 선생 너무 애쓰고 지난번에 참 스님이 구속이 될 건데 구속 막아주는 이 부적초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또 뭐 2중 3중으로 지금 일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게 또 아마 영장 또 실질심사 하라고 또 할 거예요 아마 저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임 또 한 분 또 키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부적초가 전한길 선생을 위해서 기도 좀 열심히 해달라고 이래서 뭐 지금 그 전국에서 부적초도 들어오고 등도 달고 이러네요. 예. 어제 방송에서 이 용두사의 자리, 이 용두동의 이 용두사, 용의 백회 자리의 그 영험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오늘 뭐 결실이 대단하네요. 자, 스님 그 일단 지금 뭐 그 방생하시고 지금 방생 힘이 얼마나 컸던지 뭐 달아주시죠 지금. 네, 달아볼까요? 예. 지난번 그 청계천 방생을 보시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라고 해서 이분들이 등을 지금 달아주셨는데 무려 등이 지금 8개의 등이 들어왔습니다. 야, 참, 이 무당들은 점사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스님은 이 불법으로 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방송을 보시고 지금 8분이 이렇게 또 등을 신청해 주셨고 또 쌀을 20kg 쌀을 그만 자 그리고 벌써 또 초파일이 거의 한 달 남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두 분이 그날 저 초파일 날 떡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한 20kg 정도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또 주문이 들어왔고 또 그날 밥을 또 비빔밥을 해서 이렇게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 뭐 저는 뭐 절대로 뭐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전에부터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 내가 공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하지. 절대로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전화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분들이 이제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절대로 뭐 해주십시오 이래 한 적은 아직 54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본 적은 없다. 근데 아마 그 여기 보는 그 장보살님이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여기 등 다른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희빈, 장록수 장씨만 보면 아주 기가 센 걸로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집이 사실은 이 장보살이 아니었으면은 일어나지를 못했다. 지금도 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주 그냥 그 과일 그거를 당신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6가지만 해라고 그랬죠. 7개씩 아마 쌓으면은 아마 용두사가 아마 그달
뭐 기도하는데 좀 부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네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초, 김건희 여사의 부적초,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초, 그리고 전한길 선생의 부적초가 또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부적초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초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부적초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적초 좀 조금 그럴까요? 가져주시죠. 거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부적초 그대로 잔때까지 가져주세요. 염주 안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자리에 염주 빼시고 빼시셔야 되겠네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 부적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부적초고. 근데 예, 선생님 박근혜 대통령 부적초를 조금 오른쪽으로 더 이동 이거 보면은 더 이동 좀 예. 돌려주세요. 예. 김건희 여사 부적초 저쪽. 예. 이제 설명 이래 보면은 박근혜 그 대통령 그 60갑자에 맞아서 예, 부적을 쓰시니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부적초 먼저 60갑자 박근혜 대통령 60갑자 먼저 좀 듣고 예. 부적초 얘기 좀 들을까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 60갑잔을 보면은 일진이 참 아주 좋아요. 일진이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일하고 시가 아주 그냥 그 올해 병오년 올해하고 저 합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뭐 이렇게 말은 안 해도 한번 이렇게 쓱 지나만 가도 뭐 아주 그냥 큰 그냥 쓰나미가 온 것처럼 좋은 쓰나미요. 쓰나미라 그러면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다 그냥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아주 그냥 평정해진다. 그만큼 일진이 좋고 그다음에 목이 아주 강한 편이에요. 목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청정 결백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맞춰서 부적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 목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그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한 사람한테 술술 아마 공급을 해주고 있다. 은연중에. 그리고 이 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참 대통령 자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차지했다. 또 이렇게 또 되고요. 그리고 부적을 아마 이 전국에서 아마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적을 내리면서 이 부적초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최초가 아닌가. 어쩌면은 세계 최초가 아닌가. 이러면은 그냥 초를 켰을 때 하고 부적초를 같이 했을 때 하고는 이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게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은 그냥 초를 켰을 때는 한 30이라 그러면은 이 부적초를 내었을 때는 거의 98 이렇게 간다. 빨리 소원 성취를 한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죠. 자, 김건희 여사 부적초도 내리셨는데 김건희 여사 갑자를 통해서 어떤 부적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 이분이 사실 이제 쥐띠에다가 월일 이게 경금이거든요. 경금은 무슨 뜻을 뜻하냐면은 아주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연원 지금 병원연하고 이렇게 살이 들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가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화가 또 있고 금이 있고 근데 여기 수가 좀
많은 편인데 지금은 이 고통을 받을지 몰라도 얼마 안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시라고 또 여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지 혹시 모르고 그러니까 건강하시라고 건강 부적을 내렸어요. 그 속에서도 남 못지않게 남성들 못지않게 어느 남자 못지않게 참 이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 나가시라고 부적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초를 켰을 때는 30이지만 부적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합했을 때는 거의 98, 거의 100% 이렇게 운해가 이제 먹는다. 그래서 부적을 또 내렸습니다. 근데 하신 분도 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진을 항상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주 흐뭇해 하시더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건강해서 좀 빨리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혹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서 선덕여왕이라고 한때 많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예, 하죠. 우리 선생님도 기억나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선덕여왕이 환생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근데 요즘 또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종의 부인인 이 정순 왕후에 대해서 비하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왕의 부인이니까. 근데 지금 이 정순 왕후로 비유한 분의 이야기는 단종이 삼촌인 수양대군으로부터 쫓겨나서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단종이 이제 영월 청년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만은 그때 이 정순 왕후가 그 단종을 그리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 뒷산 언덕에 와서 항상 그 청정포를 바라보고 예, 그게 인왕산 아니에요? 83세까지 살았다가 또 그때 83세는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또. 그 당시 인왕산에서 그 저기 적색 저고리 예, 치마를 그냥 펼쳐서 그렇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같은 법원에서. 근데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눈시울이 적셔졌고 김건희 여사는 애써 윤석열 대통령과 눈 맞추기를 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고초를 받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서 정말 뭐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딱 보면은 이 왕후와 비운의 왕후 김건희 여사와 이 선덕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부적초가 이 두 분의 건강을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지자분들이 이 부적초를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혹 선생님 60갑자라고 할 때 두 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억이 우리 생생한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국회에서 계단 내려올 때 예, 아주 김건희 그게 여사가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모시고 내려온 아주-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거기서 다 말을 해준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게 보면은 그 아까 그 수양대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양대군이 그렇게 그 조카 그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종이라 아들이 예종인데 그 뭐 몇 개월 8개월인가 하다가 그냥 급사로 죽었다. 그래 있잖아요. 이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만큼 나중에 막 가서 막 흠디라고 부스럼이 나고 오대산 월정사 거기 상원사 가가지고 거기에 치료도 하고 댕기고 뭐 이랬는데 참 악행 일을 하면 안 된다. 물론 그 밑에 부하들이 뭐 해서 그렇게 했지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계단에서 취임식하고 내려올 때 그때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잘하시라고 아마 이렇게 격려를 해줬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이 두 분의 또 그 육식갑자를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좀 물이 이렇게 좀 있는 편인데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물을 좀 이렇게 좀 적당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육식갑자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렇게 참 영어의 몸에 다 계시지만은 아마 이 역사가 아마 이렇게 길이 아마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아마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끝으로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용두사 지금 이 용두사 법당에 많은 분들의 등들이 달리고 있고 앞으로 더 달릴 걸로 봐집니다. 용두사 초파일 광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계천에서 그 방생할 때는 이렇게 좀 호응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근데 역시 참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또 참 애국자 아주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분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마음을 달래고 살까 이런 절한길 선생 그 기도를 했고 또 우리 저 신도분들 그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방송 기도를 했는데 그걸 보고 지금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부적초를 또 호응할 줄 몰랐고 또 십시일반으로 우리 등도 좀 달아주세요 했는데 주문에 오면은 정성껏 달고 또 정성껏 기도를 해서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청국장 네.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